그래서 사실 5월 7일날 올라간다 떨어진다 의미 없어요. 차라리 그게 더 마음 편할 거야.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있는 그 구간, 그 사이클에는 항상 이더리움 가격은 긍정적으로 회복하거나 상승을 보여주거나 괜찮아. 여러분들 이더리움 속상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더리움 왜 가격 안 오르냐 속상한 이유 알아요. 항상 상대적이죠. 투자는 코인이슈는 이더리움 샀는데 이더리움 혼자 찔끔 1% 오르네요. 답답해 죽겠어요. 수익 코인은 오늘 막 쏘는데 뒷북이 뭐예요? 무슨 온도 파이낸스 쏘네요. 비트코인 SV 막 30% 쏘는데 자발트들도 쏘고 막 우리가 갖고 있는 득보잡 알트코인들도 막 50% 60% 쏘는데 이더리움이 안 올라가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당연히 지금 이더리움 올라갈 수 없죠. 시총이 이렇게 큰데. 그럼 여러분들 지금은 왜 솔라나 올라간다고 안 해? 솔라나나 이더리움이랑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올라가는 거? 주간 상승률 볼까? 솔라나 14.9%, 이더리움 12.5%.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높은 거네요. 이더리움이랑 솔라나 비슷한데 왜 솔라나는 얘기 안 하고 이더리움 못 올라간다 그래? 솔라나는 예전에 잘 올라갔고 지금도 이더리움은 여전히 못 올라가니까요. 그럴 수 있게. 도지코인 A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투자자분들이 지금 답답하고 힘든 이유는 알고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득보잡 알트코인들은 막 잘 올라가는데 56%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더리움 못 올라가니 답답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솔라나 올라갈 때 이더리움 찔끔했죠? 움츠러들었죠? 근데 나중에 솔라나 조금 움츠러드니까 이더리움 좀 오르죠? 항상 개별적으로 이제 코인 가격들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순차적으로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그럼 코인이슈님 다른 알트코인은 지금 올라가는데 왜 이더리움 못 올라가나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더리움 가격 상승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기관이죠. 지금까지 암호화폐 자산 중에 현물 ETF 승인된 암호화폐는 두 가지밖에 없다. 비트, 이더. 그러면 월가에 있는 기관들 헤지펀드들은 암호화폐 투자하려면 뭐밖에 투자하지 못해요? 비트 아니면 이더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월가 자본들이 건드려주면서 유입되면서 이더리움이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일까?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른 이후에 그 뒤부터 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월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100만 달러가 있어. 암호화폐를 사야 돼. 뭐를 살까요? 비트를 사겠죠. 최우선적으로 비트부터 먼저 사겠죠. 비트 들어갑니다. 아무리 이더리움이 옵션 승인이 됐고 뭐 했다 그래서 지금은 매력이 없어요. 기관들 입장에서는. 스테이킹도 안 되고 뭐가 매력이 있다고. 차라리 안전하게 비트로 수익 보는 게 나아. 근데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은 언제냐면 비트 ETF에 자본이 많이 모였어. 근데 여기서 이젠 결정을 해야 돼. 비트가 이 정도 올랐으면 어느 정도 이더리움 포함 알트코인이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만의 관성의 법칙에 따르면 거의 한 20년 동안 비트 먼저 오르고 알트코인이 올랐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코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암호화폐 글로벌 헤지펀드들 얘네들도 알트에 좀 더 많은 비중이 들어가겠네? 그럼 월가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뭐를 트라이 해볼 만해요? 그때 상황 봐서 이더리움을 트라이 해볼 만 하겠죠. 처음부터 이더리움을 들어간다? 그건 너무 리스크성이 크죠. 만약에 들어갔다가 안 올라가면 끝나는 거죠. 근데 비트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수익 거두고 수익 자본으로 그냥 논다고 생각하면 이더리움을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그때는 현물 ETF 승인이 만약에 이더리움밖에 안 되어 있다. 솔라나나 리플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더리움을 자본 유입이 되겠죠. 제가 한 가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최고점에 도달하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더리움 현물 ETF 보시면 돼요. 유입량 얼마나 유입이 되는지. 저는 그때부터 폭발적인 유입량이 시작될 거라 봅니다. 지금은 이더리움 유입량 없죠. 유출량도 별로 없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유입 유출이 없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이 월가 기관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구간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을 때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96,000달러 D가 아닐까요? 가격으로는 모르죠. 어떻게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가격 상승 언제 합니까? 언제 봐야 됩니까? 그거 보시려면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 도미넌스가 고점 그 찍고 나서 보시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이 그때도 가격이 못 오른다 그러면 이제 손톱 물어뜯고 이제 고민하셔도 돼. 지금은 고민할 때 아니다. 시총 2등짜리가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간다고. 응? 이더리움이 그렇게 가벼워요? 지금은 그냥 짜잘짜잘한 애들 개별적으로 올라가고 그런 장세가 맞아요.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트 불장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될 때 그때부터 이더리움이 달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개별적으로 이더리움 제외한 나머지 시가총액 낮은 애들이 있죠. 개별적인 코인들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알트코인도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스트레스 받아요 힘들어요 하지 말. 한번 기다려 보자. 그리고 5월 7일 날
업그레이드 팩트라 확정됐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거 뭐 밀릴 수도 있겠지. 뭐 밀리는 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5월 7일 날 대규모 팩트라 업그레이드 진행이 된다 그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테이킹 세대 유효 보상 기준이 32 이더에서 2048 이더로 확장됐다. 이거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작은 수량도 이제는 스테이킹이 가능하게끔 설정이 됐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인덱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하드포크 푸사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가스비 한도 상향 조정을 한다고 그래요. 가스비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상향 조정했다는 거는 더 많은 거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겠죠. 가스비 한도 상향이 이 정도 수준이야. 근데 이더리움의 거래량이 막 많이 몰렸어. 그러면 여기 넘어가는 이후부터는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겠죠. 느려질 거고. 근데 이거를 늘렸대. 그럼 아무리 거래량이 많더라도 여기까지밖에 안 오겠죠. 에게 수수료 굉장히 저렴하겠네요. 그리고 막 거래량이 밀리고 막 복잡해가지고 막 혼잡하고 늦어지는 이런 경우가 줄어들겠죠. 이해되셨나요? 수수료가 저렴해지고요. 네트워크도 안정적으로 됩니다. 이걸 누가 좋아할까? 기관들이 좋아할 수 있겠죠. 자, JP모건 골드만삭스가 이더리움 체인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합니다. 근데 맨날 허구한 날 솔라나 체인처럼 막 펜딩 걸리고 막 끊기고 막 롤백 한다 뭐 한다 하고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없죠. 그럼 이더리움은 팩트라 업그레이드, 뭐 푸스카 업그레이드, 하드포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관들이 쓸 수 있게끔 네트워크나 체인 환경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팩트라 업그레이드 하면 이더리움 가격이 오를까? 아니면 떨어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일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들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언제 기술력이 좋아서 그 코인을 담았어요. 다 투기지, 알트코인들이. 귀여워서 사고, 호재 기사 떠서 사고, 기대감에 사고, 오를 것 같아서 사고. 그래서 투자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진짜 스테이킹 그 한도 상향이 낮아가지고, 아니면은 뭐 가스 수수료가 막 비싸가지고, 아니 저렴해가지고, 속도가 빨라서 투자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지금까지는 이더리움이 팩트라 업그레이드 하든 뭐 푸스카 업그레이드 하든 간에 가격에는 큰 영향 안 줘요. 근데 반전 하나 보여드려 볼까요? 지금까지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했었던 내역이거든요. 자, 2016년도 3월달 첫 번째 메인넷 업그레이드죠. 약 10% 가까이 상승했. 2017년도 10월 성능 및 보안 개선 상승세 지속해. 19년도 2월 가스비 감소 상승세 이어졌죠. 자, 성능 향상 및 보안과 2019년도 12월 가격은 안정세로 접어들었어. 이더리움 POS 전환 단계 상승세로 이어졌죠. 21년도 초에 많이 올랐어. 런던 수수료 구조 개선 가격 상승했어. 쉐딩 가격 상승했어. 자, 그럼 볼게요. 코인 이슈야. 이더리움이 업그레이드 하면 직접적인 영향은 안 준다 그랬잖아. 안 주는 거 맞. 근데 왜 가격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으로 갔을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 수 있냐면, 사실상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는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해요. 기능이 좋아진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 No. 근데 기대 심리는 건드려줄 수 있다. 그래서 선반영돼서 오를 수도 있고 이게 후반영돼서 오를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5월 7일날 올라간다 떨어진다 의미 없어요. 없다고 보시는 것도 맞습니다. 차라리 그게 더 마음 편할 거야.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있는 그 구간, 그 사이클에는 항상 이더리움 가격은 긍정적으로 회복하거나 상승을 보여주거나 괜찮았다. 그럼 우리가 5월 초 한번 봐야겠죠. 저는 5월 7일 전후로 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올라가.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업그레이드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갔다는 생각 안 해요. 반대입니다. 어차피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갈 거였고 다른 이유들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는데 기사 쓰시는 분들은 팩트라 업그레이드 호재 때문에 상승한다 라고 글을 쓰겠죠. 그럼 이제 코인 투자자분들, 코인이 분들은 그거를 고지고대로 해석해서 야, 업그레이드 때문에 올라갔구나. 더 사자. 호모 심리가 올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려면 이더리움 체인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유입됐나. 차라리 그게 더 정확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더리움 가격은 지진부진하죠? 근데 이더리움 ETF 사실 적은 금액이에요. 근데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유입량이 의미 있게 높아. 그리고 ETF도 살짝 이렇게 들어왔다. 라는 거는 그래도 이더리움 가격은 반응이 아직 없지만 어느 정도 네트워크나 체인에 자본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더리움 욕을 하지만 대다수 분들이 이더리움 욕은 하지만 누군가는 뒤에서 열심히 죽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더리움 투자자분들 걱정하지 말자.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